7,700억 원을 탐하다 13조 원을 이탈. 오늘 저희는 멕시코의 포퓰리즘이 어떻게 38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붕괴시키고 있는지 삼성전자 티우아나 케레타로 사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세금 7,700억 원을 추징하려다 결국 13조 원에 달하는 누적 투자액을 잃게 된 역설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2026년 1월, 장소는 멕시코 티우아나의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한때 9,000명이 북적이던 공장의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직원 식당에는 불안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전면 동결되었으며 5억 달러 규모의 케레타로 공장 증설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내년에는 회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가 발표되기 전부터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경제적 우울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뢰가 붕괴된 20개월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삼성을 멕시코 경제의 핵심 파트너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지지율이 15% 급락하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2025년 1월 대통령은 돌연 태세를 전환하여 외국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월에는 좌파 경제학자 출신 재무장관이 취임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됩니다. 9월에는 대법원에 진보 성향 대법관 3인이 임명되며 사법부 기류가 바뀌고 노조는 15%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결국 11월 삼성전자는 케레타로 공장 증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희생양 만들기의 일환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정부는 투자를 환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참패 직후 경제 악화의 원인을 외국 기업의 착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선거 참패 이후 내부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무능에 대한 책임을 외국 자본의 탐욕으로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정책 기조가 180도 선회하는 극명한 변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언론과 프레이밍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인센티브는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탈세로 매도되었습니다. 삼성의 유효세율 8%는 국가가 제공한 INS 프로그램에 따른 합법적인 혜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삼성이 매출 대비 쥐꼬리만한 세금을 내며 꼼수절세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호감도 72%를 기록했던 삼성은 2025년 세금 회피 및 착취 기업으로 낙인 찍히며 호감도가 43%로 급락했습니다. 삼성은 세 가지 방면에서 조여오는 제도적 포위망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과거 혜택을 부인하며 약 7,69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법부에서는 진보 성향 대법관 3인 임명으로 1위심에서 삼성이 승소한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이어지며 신의 성실의 원칙이 붕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부의 반기업 정세에 편승하여 강경 모드로 돌변, 임금 15%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탐냈던 세금 추징액 7,700억 원은 삼성의 연간 영업이 약 6억 달러의 10% 정도에 불과한 정치적 인식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물 아래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 즉 이를 위험이 있는 실제 가치는 엄청납니다. 38년간 누적 투자액 13조 원, 직접 고용 12,000명, 간접 고용 3만 명, 티우아나 지역 경제의 40%를 차지하며 실업률을 18%에서 3%로 개선시킨 삼성의 기여를 정부는 간과한 것입니다. 배부른 거위의 역설, 즉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1988년 삼성의 첫 투자는 멕시코의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이르러 30번째 투자가 이어지자 삼성의 존재는 당연한 상수가 되었고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를 너무 세게 흔들면 과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뽑힌다는 격언처럼 과도한 요구는 결국 상생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착취였을까요? 아니면 상생이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누적 투자를 했으며 이는 원금 회수에 22년이 걸리는 초장기적 베팅입니다. 정부는 삼성의 연간 이익 6억 달러를 한국 본사로 빼돌린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수탈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투자입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이를 정치적 선동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부메랑 효과로 돌아와 자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인 루이스 마르피네스 씨는 삼성의 주문량 20% 감소로 올해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합니다. 40년 경력의 식당 운영자 마리아 씨는 매출이 30% 하락하고 직원들이 돈을 쓰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티우아나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하고 거래량이 40%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을 공격했지만 결국 피를 흘리는 것은 자국민, 즉 서민 경제인 것입니다. 삼성에게는 멕시코를 떠날 대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멕시코는 세무조사 위협, 노조 리스크, 그리고 신뢰 붕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푸시 요인이 존재합니다. 반면 미국 텍사스주는 64억 달러, 즉 약 8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 패키지를 제안하며 안정적인 법적 보호와 리쇼어링 트렌드라는 툴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 본사는 현재 텍사스 이전을 기회비용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신뢰를 쌓는데 38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2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2025년 멕시코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는 이미 15%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인도 등 경쟁국들은 멕시코가 자초한 이 기회를 통해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의 붕괴는 한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